나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영등포 시장역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내 일상이었다. 밤 11시쯤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엔 애매한 시간, 사람 몇 명이 빠져나간 한산한 플랫폼의 공기엔 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습기와 철 냄새, 그리고 오래된 형광등의 잔잔한 윙윙거림. 그날도 똑같았다. 회사에서 퇴근해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볍게 취한 상태로 역 입구를 내려갔다. 입구 바로 옆엔 오래된 잡화점과 폐업한 분식집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씨. 순간 나는 멈칫했다. 내 성이었 정확히. 누군가 내 성을 부른 것이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취했나 싶어서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발끝으로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역 안의 공기가 이상했다. 늦은 시간인데도 몇 명은 남아있어야 할 텐데 유난히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옆 안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안내 방송조차 멈춘 듯했다. 기계음이 없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내가 플랫폼으로 향하려던 순간 반대편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남루한 옷차림, 군데군데 얼룩진 패딩 점퍼, 그리고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카락. 노숙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소름이 돋았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입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또박또박 내 이름을 불렀다. 이재민. 술기운이 싹 가셨다. 그건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한 번도.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내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 음성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따라왔다. 오늘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출구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조용한 역 안에서 나 혼자 숨을 참고 있었다. 그냥 노숙자야. 그냥 취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다. 그의 말투, 그리고 내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부른 그 순간의 느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빠르게 들어갔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닫혔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들려야 할 철컥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힌 상태였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 남자였다. 내가 본 그 노숙자 같은 남자. 거울 속에서만 그는 내 어깨 뒤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뒤로 돌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만 있었다. 그 남자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입모양만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읽을 수 없었다.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거울이 살짝 일렁였다. 마치 수면 위에 비친 얼굴처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입모양을 멈추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불빛이 깜빡이더니 전등이 꺼졌다. 순간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형체만 희미하게 떠올랐다. 숨이 막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나 두고 갔어? 그건 확실히 내 뒤에서 들린 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내 목소리였다. 그 남자의 입이 아니라 내 입에서 들려왔다. 전기가 돌아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거의 뛰다시피 밖으로 나왔다. 지하철역 관리실 쪽에서 몇몇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다. 내 모습이 그만큼 심각했나 보다. 괜찮으세요? 방금 정전 때문에 멈췄어요. 놀라셨죠? 직원이 내게 물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저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요?
나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안을 가리켰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여.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직원은 잠시 날 바라보다가 무전기로 말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CCTV엔 아무도 없는데요? 네? 그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그 화면엔 내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있었다. 급히 나오는 장면까지도.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 내 뒤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혹시 술 드셨어요? 직원의 질문에 순간 입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술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 목소리,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급히 역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영등포 시장 사거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엔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첫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폰 화면이 잠깐씩 깜박였다. 정확히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만. 그러다 어느 날 내 통화 기록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다. 발신 시간은 새벽 2시 13분. 그리고 녹음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이재민, 내려가.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확실히 그 남자였다. 나는 전화를 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삭제 직후에도 휴대폰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마치 어디에 남은 잔향처럼.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사무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칠 때면 그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반사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국 참다 못해 그 역을 다시 찾았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밤 10시 반, 일부러 늦은 시간에 맞춰서 갔다. 역 입구 앞엔 여전히 그 폐업한 분식집이 있었다. 유리문 안쪽엔 아직도 낡은 달력과 스티로폼 그릇이 그대로였다. 문득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 같았다. 하지만 불빛은 꺼져 있었고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하로 내려갔다. 발걸음이 계단을 울릴 때마다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철컥, 철컥. 엘리베이터 문이 반복해서 열렸다 닫히는 소리 같았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소 아줌마 한 명이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곁으로 다가갔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정전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있었죠. 3일 전쯤. 그때 혹시 이상한 사람 못 봤어요? 노숙자 같은. 그녀가 걸레질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올려다봤다. 그분 또 봤어요? 그분? 그 노숙자처럼 생긴 남자요. 가끔 와요. 혼자 앉아서 벽 보면서 중얼거려요. 근데 그분이요 이상해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녀는 그 말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플랫폼 반대편 조명이 꺼진 쪽에 벤치 하나가 있었다. 거기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그 남자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다가갔다. 도망치지 않았다. 확인해야 했다. 그가 누구인지. 가까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피부는 회색빛이 돌았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했다.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재민. 나 기억 안 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였다. 눈 밑, 턱선, 그리고 목 뒤까지 이어진 깊은 절단 자국. 봉합된 흔적이었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지하철이 들어오는 굉음이 들렸다. 불빛이 번쩍이며 플랫폼이 환해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 남자의 형체가 사라졌다. 남은 건 벤치 위에 떨어진 낡은 지하철 표 한 장뿐이었다. 나는 그걸 주워들었다. 발행일 2015년 10월 3일, 10년 전이었다.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봉합된 목의 선명한 흔적,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던 내 이름. 이재민, 기억 안 나? 그 문장이 귓가에 남아서 아침에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단순히 귀신이라면 오히려 나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나는 결국 인터넷을 뒤졌다. 영등포 시장역 사건, 노숙자 사망, 실종. 수많은 기사들이 스쳐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15년 10월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실종. 마지막 목격자는 역 내부 CCTV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 난항. 날짜가 같았다. 내가 주운 지하철표의 날짜 2015년 10월 3일. 손끝이 떨렸다. 그 기사를 클릭했지만 사진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이름은 이현수. 나와 동갑이었다. 나는 기사창을 닫고 천천히 머리를 짚었다. 10년 전 나는 뭘 하고 있었지? 기억이 희미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지워진 듯한 공백기였다. 군 제대 직후 서울로 올라와 막 살던 시기. 그때 술을 많이 마셨고 가끔 영등포 근처 고시원에서 지냈던 기억이 어렴풋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 밤 잠결에 꿈을 꿨다. 지하철 플랫폼이었다. 벽에 기댄 채 누워있는 남자 하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쪽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넌 왜? 나 두고 갔어?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벽시계는 새벽 2시 13분. 그 음성 메시지가 왔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그 뒤로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형체만 보였지만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입만 열었다. 재민아. 그때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잠겼다. 나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손끝이 무언가 젖은 것을 느꼈다. 피었다. 문 손잡이 전체가 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불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문은 깨끗했다. 피도 그림자도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어. 하지만 마음속에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그 남자, 이현수. 나는 그를 안다. 그리고 아마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했다. 다음날 나는 미친 듯이 기록을 뒤졌다.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고시원 주소,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근처 고시원에서 10월 3일 카드 결제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분명 거기 있었다. 나는 다시 그 고시원을 찾아갔다.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허물어질 듯 낡은 건물, 벽에는 오래된 공고문과 쓰레기가 붙어 있었다. 관리인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때 일이요? 글쎄요, 오래돼서. 그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잠시 뒤 기억이 나는 듯 중얼거렸다. 그날 비 많이 왔어요. 그리고 누가 싸운 소리 들렸죠. 경찰도 왔던 것 같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싸움이요? 네, 젊은 남자 둘이었는데 하나는 피투성이가 돼서 나갔다고 들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 파편 같은 장면들이 스쳐갔다. 술에 취해 다투던 밤, 비틀거리며 따라오던 누군가, 그리고 내가 밀쳤던 손. 그 손이 그를 선로 쪽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그대로 벽에 기대섰다. 10년 전 나는 그를 밀었다. 그가 떨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도망쳤고 기억을 덮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다. 밤이 되자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기억났지?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 남자였다. 지하로 내려와. 아직 끝이 아니야. 전화가 끊기자 휴대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남았다. 출구는 하나야. 2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 출구는 그때 우리가 싸웠던 곳이었다. 며칠 후 나는 영등포 시장역의 CCTV를 확인하러 역무실을 찾았다. 역무원이 내 설명을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 그날은요, CCTV 일부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안 됐어요. 나는 이상한 기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래도 제가 있는 화면은 없을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면 몇 개를 틀어줬다. CCTV 속 새벽의 영등포 시장역은 조용했다. 출입구, 매표소, 에스컬레이터,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느 프레임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입었던 회색 패딩과 검은 백팩, 분명히 나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말랐고 움직임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흉내내듯 어깨가 틀어진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영무원이 말했다. 그날 이후 같은 시간대에 종종 그 사람이 찍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출입구에서는 안 보이고요.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사라졌는지도 안 나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나는 내가 집에 돌아온 날 이후부터 계속 역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숨이 가빠졌다. 현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문득 무언가가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눈동자의 초점이 약간 어긋나 있었다. 마치 거울 속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감각. 나는 정신없이 불을 껐다. 하지만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기차 도착 안내음이 들려왔다. 딩동.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건 내 집이 아니라 다시 역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또다시 지하철 역사 안에 있었다. 휴대폰 시계는 새벽 2시 37분. 그날과 똑같은 시간이었다. 역 안의 불빛은 더 어두웠고 광고판은 전부 꺼져 있었다. 오직 플랫폼 끝쪽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그곳에서 나 자신을 봤다. 아니, 그날 CCTV 속에나 회색 패딩, 검은 백팩,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목소리에 반응하듯 그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꺾이며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플랫폼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내 목소리였다. 너 왜 돌아왔어? 내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건 내 목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플랫폼 불빛이 전부 꺼진 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젖은 흙이었다. 눈이 서서히 적응하자 나는 플랫폼이 아니라 터널 안쪽에 서 있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벽면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출구 없음, 다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적힌 메모. 내가 여기에 남는다. 그 글씨체는 내 필체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백팩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하얀 마스크 한 장, 지하철 승차권, 날짜는 내가 실종됐던 날,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켜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새벽 2시 반. 아직도 나가고 싶어?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톤이 달랐다. 더 낮고 차갑고 무표정한 나의 또 다른 음성. 화면이 흔들리더니 영상 속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의 나는 지금 이 터널 안을 걷고 있었다. 영상의 끝에는 지하철 선로 끝에 놓인 나의 패딩 점퍼가 보였다. 그 위에는 핏자국 같은 얼룩. 순간 뒤쪽에서 들려온 발소리. 똑같은 신발, 똑같은 걸음소리.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 중에 냄새가 섞였다. 녹슨 철 냄새, 곰팡이, 그리고 피.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나야. 근데 넌 왜 살아있지? 그 목소리가 귓속을 울릴 때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쾅쾅쾅. 불빛이 터널을 가득 채웠고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영등포시장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시간은 새벽 4시 02분. 휴대폰을 켜보니 통화 기록에 한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다. 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백팩을 열고 안을 살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스크도, 티켓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역 전체에 기차 도착음이 울렸다. 이번 역은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내 앞에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는 낡은 CCTV 카메라가 하나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 렌즈가 내 얼굴을 비추는 동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내가 똑같이 걸어 나가고 있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지나쳤다. 그 순간 세상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불빛이 꺼졌다. 며칠 후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영등포시장역 새벽 3시경에
사람 사라진 거 본 사람 있음. 어제 새벽 CCTV에 같은 사람이 2명 찍혀 있었다는데 하나는 역을 나갔고 하나는 아직도 터널 끝에 서 있었다고 함.